국민 라디오 웅이와 히라의 정우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히랄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호를 부탁해 웅입니다. 네, 웅씨, 오늘은 무슨 날이게요? 오늘은 4월 5일 나무 심는 날이죠. 식목일. 원래 쉬었는데 안 쉬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분해. 식목일 저 쉬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왜 이렇게 식목일이 빨간 날이 아니게 됐죠? 그렇죠. 이제 껌껌하죠. 껌껌해. 웅씨는 어릴 때 식목일에 뭐 한 거 있어요? 식목일에 나무 심었죠. 근데 진짜로? 네, 저 아파트 살았는데요. 어렸을 때 아파트 앞 정원에서 이렇게 나무를 뽑아다가 저희 집 앞 화단에 심었죠. 아니요. 그래도 되나요? 뭐 나무 심으라고 하니까 신고해야겠네. 아주 어렸을 때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심은 게 맞나? 자리만 옮겼나? 나무한테 더 안 좋은 행동을 나무가 했나? 이사 갔네요. 네, 나무가 가족들이랑 떨어지게 했나? 하여튼 반성합니다. 네. 네, 저는 식목일에 화분을 샀어요. 그래요? 네, 예쁜 화분. 그것도 좋네요. 가랑코에라고 아세요 혹시? 몰라요. 가랑코에야. 그런 화분이 있어요? 제가 죽였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사과나 그 과일 먹고 씨를 버리지 않고 그냥 땅에 던지면 거기서 맞아. 사과나무 이렇게 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참외씨 버려보셨어요? 저 참외씨 막 이렇게 질질 해가지고. 저 그 제크와 콩나무 보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나무가 나 있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네. 이렇게 날씨 좋은 봄날 식목일이 어떤 날인지 좀 제대로 알면 좋겠어요. 그렇죠. 식목일의 유래는 아메리카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네. 1872년 4월 10일 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 제1회 식목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 후 식목 운동을 주장한 모텅의 생일인 3월 22일을 아버데이로 지정해서 각종 축제를 벌인 게 시초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에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을 네. 제정해서 식목일을 지정했네요. 네, 그런데 이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있다 없다 했죠. 있다 없다 했다고요? 네. 1960년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폐지했고요. 3월 15일 사방의 날로 대체 지정했는데 1961년에 또다시 식목의 중요성이 대두돼서 공휴일로 부활했네요. 그리고 1982년에 기념일로 지정되었다가 2006년에 다시 공휴일에서 폐지됐네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아주 식물들을 들었다 놨다 식물들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냥 식물들 말고 사실 우리들 좀 그냥 쉬게 해주세요. 네, 4월 5일 식목일 정오를 부탁해. 요새 음원 차트 1위를 달리고 있는 곡이죠. 이 곡으로 첫 곡 뽑아봤습니다. 10cm에 10cm에 봄이 좋냐? 어김없이 다가와 옹이와 히랄라와 함께하는 이 시간 하던 일 잠깐 멈추고 우리 말을 들어봐 하던 고민 잠깐 놓치고 우리 얘기 들어봐 세상이 그대 속일지라도 아이들이 속썩일지라도 증오를 부탁해와 함께라면 속풀이 해장국에 계란 하나 동동동동 12
45분 웅이와 히랄라와 함께하는 정우를 부탁해 정우를 부탁해. 10cm의 봄이 좋냐 듣고 왔습니다. 10cm 맞죠, 웅씨?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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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맞는 거예요? 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봄 좋아하세요? 에, 봄 좋죠. 봄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봄 싫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 있을까요? 근데 10cm는 싫대요. 그래요? 너희 커플들 팔짱 꿰라. 벚꽃 떨어지듯이 너네도 다 떨어진다. 네. 그런 내용이던데요. 네. 그래도 좋을걸요. 겨울보다 좋으니까 좋잖아요. 썼겠죠. 네. 곡을. 네. 네. 아니, 노래 좋네요. 네. 오늘 4월 5일 식목일. 저희와 함께하는 예쁜 어린 풀들 만나러 갈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와주신 분, 우리 반장님이시네요. 네, 길을 가다 뒤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이 느낌. 송혜교인가? 1등을 위해, 1등을 향해, 1등이 되기 위해 줄곧 달립니다. 송혜교님이 바라볼 때만 뒤돌아 보겠습니다. 와. 남자친구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잘 오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네. 사도야님 오셨네요. 출석 임약사님, 송애교. 애교.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도야님. 또 세 번째로 와주신 분, 들어보자. 톡톡. 정호를 부탁해. 웅이와 히랄라에게 봄나무 소식도. 부탁해. 향기가 들려옵니다. 네. 봄나무 소식. 봄나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봄나무, 네. 벚꽃, 네, 벚꽃나무. 네, 벚나무. 벚나무. 아, 정말, 저, 집에 가는 길에. 네. 좀 삭막하잖아요. 도시, 서울 도시.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삭막한 도시에 완전 꽃밭이에요. 벚꽃이 다 피었어요. 정말 정원에 온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홍대 거리 홍대 가보니까 벚꽃이. 근데 진짜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네.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봄이 되는데 누가 뭐 이렇게 만진 것도 아닌데 알아서 필 때 되면 딱 피잖아요. 꽃이 확 피는데 저 너무 신기해서 한참 쳐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주위에서 이상하게 안 봤나요? 아니 다른 분들도 많이 쳐다보던데. 정말 꽃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맞아요. 예뻐요. 우리 또 팔라스님 오셨네요. 네. 웅나정부 아니 식목일만 되면 정원의 나무가 왜 없어지나 했더니 웅이님이 뽑아간 거였어. 떼끼 하셨어요. 제 대전 가서도 저 나무 좀 뽑겠습니다. 우리 팔라스님 대전 계시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정원이 있으시다는데요? 정원 있는 팔라스님 부러워요 하셨어요. 그래요? 우와. 우와, 팔라스님 정원 제가 다 뽑아버릴 거예요. 친하게 지내요, 팔라스님. 정원사로 임명합니다. 네, 또 사도야님 급질문. 왜 고양이 이름에 봄이 많을까요? 그래요? 고양이 이름에 봄이 많아요? 나비가 많잖아요. 나비. 고양이 하면 나비인데. 야옹, 양이 이런 거 아닌가? 봄이란 고양이. 들어본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봄이가 많아요. 고양이 말고 인간 봄이. 아, 사람 이름에도 많군요. 네, 봄이. 저 옛날에 아이를 4명을 낳아야겠다. 네. 출산 계획을 세웠어요. 네. 그리고 그 4명의 이름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지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었거든요. 정말 이름 이뻐요. 네. 그래서 봄 때는 봄이한테 이렇게 네. 잘해주고 여름 때는 여름이 네. 잘 나가게 해주고 가을은 가을이, 겨울은 겨울이 이렇게 해서 각각의 계절에 맞는 거예요. 꼭 4명을 낳아야 되겠네요. 네. 3명 낳으면 실패네요. 실패입니다. 안 돼요. 네. 우리 사도요한님이 계절 봄도 좋고 고양이 봄도 좋고 강아지도 좋고요. 멍멍 하셨어요. 아이고 엘비스 33님이 여름에는 출생률이 높아서 여름이가 많아지는 거죠. 이게 뭐야? 봄에 출생률이 높아서 봄이가 많다고. 봄에 하긴 봄이 참 살랑살랑 봄바람 부니까. 고양이들도 네. 좋으니까. 그렇군요. 네. 바보은주 김은주님 오셨네요. 네. 허겁지겁. 국나의 송혜교님 보러 왔어요. 나무늘보님은 덤이구용.
1+1 행사가 있습니다. 송혜교 플러스 남은일보. 저 그래도 덤으로 주네요. 저는 송혜교 인간까지 왔는데 네. 우리 웅 씨도 이제 인간의 세계로 이제 오셔야죠. 웅 씨 여러분 그 사람 닮았어요. 영화 배우 네. 이종석 말고 이종혁. 이종혁. 닮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요. 네, 이종혁 씨 진짜 닮았어요. 네. 눈 약간 탱탱한 거랑 네, 닮으셨어요. 축하드려요. 어쨌든 레벨업 되셨습니다. 닮았으면 좋은 거죠. 네. 하지만 엘비스 333님은 늘보의 급 동감입니다. 급 네, 동감. 저도 늘보 좋아요. 저도 귀엽죠. 네. 우리 김정자님, 예쁜 풀님이 드디어 오셨네요. 딸랑딸랑 왔어요. 우리 예쁜 풀 김정자님, 네. 정자풀.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급 환영도 해주시네요. 네. 예쁜 사진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와, 우리 중년 아이디님이 와, 오랜만에 이쁘다. 오셨는데 정말 이쁜 사진들과 함께 와주셨네요. 네, 라일락. 음. 그리고 또 벚꽃. 직접 지금 찍어주신 건가요? 그러신 것 같아요. 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출처가 옆에 좀 왼쪽에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네. 밑에 있는 거는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너무너무 꽃과 함께하는 이 정오를 부탁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네요. 네. 사실 특별히 어디 꽃 구경 가지 않더라도 네. 그냥 동네 집 앞에만 나와도 지금은 사방이 꽃밭이잖아요. 맞아요. 최고 좋을 때예요. 맞아요. 1년 중에. 우리 스튜디오에도 삽이랑 흙 가져와가지고 네. 한 그루 심을까요? 스튜디오에 좀 흙 좀 뿌릴까요? 뿌리고 눈에도 좀 뿌리고 그래야 되겠는데요? 아파. 네. 또 김정자님이 눈탱탱 웃기다 하셨어요. 눈탱탱. 네. 댓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의 코너로 넘어갈게요. 정우를 부탁해 화요일엔요. 강남역 술집 대신 합정동 맛집 대신 홍대 클럽 대신 애태원 바 대신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수업을 부탁해. 희순아 왜 눈탱탱? 지금 학교 여기 운동장에 꽃이 이렇게 많이 폈잖아. 근데 너는 왜 꽃이 예뻐 내가 예뻐? 너는 무슨 꽃이야? 나 할미꽃. 할미꽃이지? 네. 꽃 구경 갈래? 아니 너 지금 나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거야? 나 선생님인데? 큰일이다. 선생님이신다. 자, 반장. 차렷! 열중샷! 차렷! 웅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랄 학생.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데이트하면서 지냈어요. 무슨 데이트를 학생이 이렇게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선생님. 비행하는 청소년들처럼. 선생님. 네, 왜요? 순수한 사랑도 있어요. 선생님이 하신 사랑은 비행 사랑이겠지만 저는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이터에서 그렇게 밤에 놀이터에서 봤다는 학생들. 두꺼비집 만들었어요. 근데 밤에 그렇게 놀이터에서 이렇게. 밤에 두꺼비들이 오거든요. 밤에 그러면- 춥잖아요. 밖에서 자면. 그러면 안 돼요. 네. 뭐가 안 되죠? 안 돼요. 네.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봉암이. 그렇죠. 조봉암 선생. 봉암 선생님. 네, 배웠죠. 뭘 느꼈나요? 봉암 선생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했죠?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라고. 네, 그런 말 했었죠? 네. 이번 주, 오늘은, 지난주에도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 바로, 지난주에 언급을 했었어요. 선생님 눈동자가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뭔가 준비가 덜 됐나? 선생님이 공부해서 우리 히랄라 학생한테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네. 오늘은 바로 이 호를 찾느라고 해공 신이키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얼굴 빨개요. 네, 얼굴이 좀 뜨거워요. 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신익희 선생님 알아요. 신이키 선생, 해공 신이키.
외로운 늑대, 론리 울프라는 별명이 또 있어요. 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야기해드릴 인물에서 이 얼굴로 치면은 1위입니다. 1위. 사랑합니다. 제가 사진을 봤는데 정말 호남형이에요. 어딨어? 그냥 어딨어? 뭐랄까 지금 뭐 탤런트로 나와도 손색이 없어요. 선생님 빨리 틀어주세요. 뭘 들어요? 신익희 아저씨. 아, 선생님. 되게 멋지게 생기셨어요. 아주 그냥 판단은 제가 합니다. 네, 호남형으로 생기셨거든요. 신익희 선생님. 오. 정말이죠. 제가 좀 되게 엘리트 최다니엘 느낌이에요. 네, 되게 멋지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얼굴로 치면 1등입니다. 그만큼 호남형 정치인이었던 신익희는 야권 통합, 1955년에 야권 통합을 하죠. 이승만이 이제 자유당을 앞세워서 4.4.5.2 개헌 등 이 자신의 재집권 프로젝트를 노골화하자 반 이승만 세력이 모여 민주당을 창당하죠. 여기에는 민주국민당, 홍사단 계열, 자유당 탈당위원, 제2대 국회 말기의 무소속 구락부 등 범야 세력이 모두 참가합니다. 이 민주당의 초대 최고 대표 위원이 바로 신익희죠. 네. 그리고 최고위원은 장면, 조병옥, 곽상훈, 백남훈이고요. 이 야권 통합 이후 대통령 선거에 처음으로 도전한 야당 인사가 바로 신익희입니다. 그 유명한 못 살겠다 갈아보자 구호죠. 네. 구관이 명관이다. 이 구호가 서로 이렇게 정면 대결한 1956년 정 부통령 선거 전은 한강 백사장 유세, 정치 깡패 등 이후 오랫동안 남한 대통령 선거의 원형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5월 3일이죠. 5월 3일 한강변에 모인 인파, 무려 한강변에 30만 명의 인파가 운집을 했어요. 해방 후에 정치 집회에 운집한 인원으로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사진 보이시죠? 사진. 정말 무슨 발디듬 없이 콩나물. 네, 콩나물 시루처럼 이렇게 30만 명의 운파가 신익희 정견 발표회장에 운집을 했어요. 민주당의 신익희와 장면은 이 여세를 몰아서 이제 우리 되겠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서 1위에서 또 다른 대규모 유세전을 치르기 위해서 5월 4일 날 그 다음 날이죠. 자정 호남선에 몸을 실습니다. 남행열차. 그렇죠. 남행열차 가사가 어떻게 되죠?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또 어떻게 되죠? 장남 몰라요. 항상 한 소절. 선생님 관광버스 온 것 같아요. 네. 남행열차죠? 네.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네, 빗물도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의 눈물도 네. 흘러옵니다. 5월 4일 날 네. 자정 신익희와 장면이 호남선에 몸을 실었던 그 기차. 때마침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이었죠. 네. 서울을 출발한 기차가 전북 익산의 한멸역으로 진입하려는 순간 갑자기 해공 신익희의 가쁜 숨이 잦아듭니다. 그리고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신익희가 심장마비로 급사합니다. 신익희의 이 급서 소식은 이리역에 운집해 있던 군중과 서울의 민주당 지지자들을 격분시켰죠. 운구 행렬을 경무대, 지금의 청와대죠, 로 향하게 하려던 그들의 작전은 비록 실패했지만 말이죠. 이렇게 허망하게 저 세상으로 가버린 신익희.
그렇지만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강력한 도전자로 부상했던 신익희. 이승만과 신익희, 이 두 사람 처음부터 라이벌 관계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형 동생 하는 관계. 그 정도로 좀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김구와 이승만 이 둘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갈까 고심하던 신익희가 이승만 쪽으로 간 시점은 해방 후 약 10개월 정도 지난 1946년 6월 즈음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임정 요인들이 줄줄이 귀국하던 시점부터 김구와 이승만은 강력한 잠재적 라이벌이었죠. 네. 대중적 명망과 법통이라는 무기를 각기 손에 쥔 이 용호 상박의 대결. 누가 이길지 예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이래서 신익희는 이 쉬운 일이 아닌 이 상황에서 어떤 방식을 택했을까요? 조금 더 안전한 방식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이란 임시정부의 감투는 쓰되 마음은 이승만한테 주는 이런 방식을 택해요. 그게 뭐예요? 이 신익희 현실 파악이 아주 빠른 현실주의자였다고 해요. 무엇보다 이제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임시정부가 사상 누각이었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성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해방 후 이제 좌익에서 발간한 지금으로 따지면 딴지일보 같은 그런 팜플렛이 있었대요. 그 가운데에서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중국에서 벌인 독립운동은 사실은 노름판에서 고리 뜯기 같은 매우 대중적 활동이었음을 폭로하는 것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사상 누각이었던 거죠. 그 임시정부 뭐가 필요했을까요? 임종 요인들은 대중적 지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했겠죠. 네. 자신들의 대중적 인기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급전직하할까봐 두려워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지지를 오랫동안 얻을 수 있었을까? 바로 조직이었겠죠. 조직. 지금도 조직의 쓴맛. 네. 깍두기 형님. 네, 조직, 오빠 부대, 연예인들도 이런 부대가 있잖아요. 남진 부대. 오빠. 네. 임시정부의 이런 조직, 오빠 부대 건설은 임정 세력에서 중대한 문제였어요. 임정의 지방 조직 방식을 다단계로 할 것이냐, 공모 방식 혹은 점조직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약간의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조직 사업의 책임은 초기부터 단 한 명이 전담을 합니다. 그가 바로 신익희였죠. 신익희는 1945년 12월 2일 임정의 이진으로 귀국하자마자 자신의 거처였던 낙산장을 본부로 삼아서 정치공작대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이 신익희가 지휘하는 정치공작대, 지방조직을 군 단위까지 확장하는 데에는 불과 보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해방 후 정치조직이 우후죽순 생겨났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한 보름 정도 만에 군 단위까지 지방조직을 확장한 것, 이거는 정말 놀랄만한 기록이죠. 그리고 이 기록, 넉 달 전 전국조직 결성에 불과 일주일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던 건국준비위원회에 이어 거의 두 번째 손꼽을 만한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아무튼 지방은 고사하고 국내와의 조직적 연계도 거의 없었던 임시정부의 가장 커다란 고민거리가 신익희의 탁월한 조직력으로 순식간에 해결이 돼버려요. 공산당이건 우파정당이건 조직의 핵심 권력은 조직국이 갖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임시정부의 비주류파에 속했던 신익희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죠.
저도 잡초파 소시적에 잡초파 두목이었는데 히랄라 학생이요? 행동대장. 저희 케이크 커팅도 했어요. 잡초판 뭐예요? 저희 6학년 친구들끼리 그냥 그냥 좋은 조직이었어요. 나쁜 짓 하고 학생들 괴롭힌 거 아니었죠? 그런 건 안 했어요. 그냥 케이크 먹고 먹으러 다녔어요. 먹으러 다니는 먹방 조직. 먹방 조직이 그때 결성을 했군요. 네. 히랄라 학생은 뭐였어요? 두목이요. 우두머리였어요? 네. 학생들 괴롭힌 거 아니죠? 놀이터에서? 네. 그래요. 이렇게 신이키가 일약 스타덤에 올랐는데, 스타덤에 오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죠. 갑자기 히랄라 학생 유명해졌다고 생각해봐요.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 분명히 같이 따라오잖아요. 어떤 나쁜 점이 있죠? 저 유명해지고 싶어요. 일단 생활이 불편하고, 히랄라 학생 떡볶이 먹고 싶어서 떡볶이점에도 마음대로 못 가고 사람들이 막 알아보니까, 그리고 유명해진 만큼 악플들이 많이 달리게. 그건 싫어요. 얼굴이 공개되는 일도 있을 거고요. 막 사진이 막 돌아다니고요. 이 신이키도 그럽니다. 갑자기 이제 유명해졌지만 미군 방첩대가 반탁 쿠데타의 배우로 신이키를 지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임정 안팎에서는 신이키가 김구를 능가하는 실력자라는 이런 또 소문도 막 떠돌고요. 그러니까 또 정치 공작대를 중심으로 한 신이키의 부상을 한독당은 이제 1930년경에 임정 요인들이 창당한 한국 독립당이라고 해요. 한독당 요인들도 신이키를 달가워할 리가 없었겠죠. 신이키는 갑자기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서요. 이게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고 또 배우로 지목되고 소문도 떠돌고 하니까 나 어느 쪽으로 선택해야 되지? 나를 키워준 임정에 남아야 되나? 아니면 미국식 경영 기법을 갖춘 그런 이승만 쪽으로 가야 되냐? 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의 선택은? 근데 참 고민이에요. 개인적 명망이야 이 당시 또 이승만이 월등했지만 또 좌익에 대항할 그 명분, 우익의 명분은 또 임정이었고요. 그러면서 선택의 때가 옵니다. 네, 이승만을 선택한 거죠. 신이키가 이승만의 든든한 후원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네. 히랄라 학생. 네. 지금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네. 은주가 할 말 있대요. 뭐래요? 은주, 저는 아무 말 안 했고요. 은주가 할 말 있대요. 네. 빨리 봐봐요. 어디요? 넘어가지 말고요. 거기요. 꼴통 친구 수업 땡땡이 친다고요? 전 말 안 했다. 꼴통아이, 히랄라 학생. 아뷰! 꼴통아이티 좀 잘 타일러서. 아뷰! 응? 그렇게 수업 시간에 땡땡이 치지 말라고 해요. 친구야, 이번 수업만 듣고 다음 수업엔 같이 하자. 야외 수업해요, 다음 시간에는. 네. 이제, 이렇게 이승만을 선택을 했는데, 이승만의 바통을 이어받아 국회의장도 되고, 초미 구미 대사로 부임해서, 신생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막 유럽을 누빈 사람도, 그리고, 한민당과 합당할 때까지 이승만의 신복이던 윤치영, 배은희 등과 함께 대한국민당이라는 사실상의 여당을 이끈 사람도 신이키입니다. 어때요? 멋져요. 뭔가 이승만과 신이키 끈끈했었죠? 네. 끈끈했죠? 그런데 이 끈끈했던 둘의 관계는 이제 끝이 납니다. 바로 1950년 통합야당 민국당은 이제 민주당의 전신이죠. 이 민국당에 신이키가 합류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도 이승만 왕년에 자기 보스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신이키가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민국당 창당 인사를 건네려고 찾아가는데 이승만은 한마디 던지죠. 어이, 정권 장악은 꿈도 꾸지 마. 이승만 목소리예요? 정권 장악은 꿈도 꾸지 마.
이렇게 한마디 던집니다. 조봉암 선생님 목소리인데. 이게 뭐 덕담이라고 해야 할지 좀 고약하죠? 네. 한마디 한 게. 신익희는 이제 민국당에 합류하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반 이승만 활동을 벌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 이승만과 신익희가 본격적으로 대립과 투쟁하게 된 계기는 바로 1952년 그 유명한 부산 정치파동 그리고 1954년 4.4.5입 개헌이었습니다. 부산 정치파동 어떤 건가요? 부산에서 정치적으로 파동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거죠. 1952년 피난지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승만은 직선제를 해야지만 자기가 대통령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때 여소야대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직선제 개헌이 불투명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짓을 했는 줄 알아요? 크레인을 동원해서 네. 이 국회의원이 타고 있던 버스를 크레인으로 그냥 날려요? 끌고 가버려요. 훔쳐요. 크레인으로 버스 자체를 통으로 헌병대로 그냥 끌어가 버려요. 그 국회의원 50명을 한순간에 끌어가 버린 거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버스를 드는 크레인이 있구나. 크레인이 그냥 끌고 가버려요. 우와. 대단하죠? 네, 이런 짓까지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4.4.5입 개헌 이거 뭡니까? 4.4.5입이 뭡니까? 반올림. 반올림의 옛말이잖아요. 근데 하여튼 203명의 이제 3분의 1을 4.4.5입 하면 135명이다. 이런 계산. 초산수. 네,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하게 되죠. 히랄라 학생. 네. 봄나들이 계획 있어요? 저요, 데이트요. 무슨 데이트 할 거예요? 선생님이랑 데이트 할래요. 그건 안 돼요. 네. 네. 까였다, 나. 아우, 선생님이 오늘 히랄라 학생이 도움이 필요해요. 히랄라 학생. 네? 노래 한 곡 하는 장기자랑 시간이 돌아왔어요. 왜 저한테 독박스 주세요? 그건 아니고 히랄라 학생이 지금 노래하는 시간이에요. 갑자기 왜요? 비 내리는 호남선이 필요하거든요. 잠깐 앞에 한번 해주세요.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띠리띠리 학생이 꼭 어른처럼 노래 부르네요. 네, 그렇게 어른 흉내 내는 거 좋지 않아요? 선생님 저 이용당한 것 같아요. 네, 이때 이승만이 내일 모레 팔순을 바라봅니다. 근데 신익희의 생각처럼 이승만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와, 근데 진짜 오래 장수하셨네요. 장수하는데도 크레인까지 동원할 생각을 했으면 이승만 젊어서 보약을 많이 먹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7살 때 걸린 천연두의 후유증일까요? 크레인 옮긴 거 아니라 자기가 손으로 옮겼다던데. 어쨌든 100살은 좋게 넘겨 살 기세였어요. 뭐 크레인까지 동원하다니요. 어쨌든 4.4.5입 개헌으로 이제 신익희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죠. 민국당은 다시 한번 재야 인사들을 끌어모아서 거대 야당 민주당으로 탈바꿈했고요. 민주당의 맨 앞에서 신익희가 이제 이승만과 일합을 겨룰 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1955년 전당대회에서 신익희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죠. 민주당 임시정부 10대 강령의 초안자이자 임정 인사들 중 가장 먼저 조직 확장에 눈을 떴던 신익희. 이 신익희가 이승만의 적으로 돌아선 것은 이승만의 책임이에요. 무엇보다 현실적이었던 현실주의자 신익희. 선생님, 네.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맞아요. 선생님도 그런 적 있어요? 어제까지는 친했는데 오늘 갑자기 쌩까고. 그럴 수 있겠죠. 무서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면 정치를 하지 않아야 돼요. 선생님은 정치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아이들 상대로 그런 거 안 하죠?
뭐 뒷돈 받고 이런 거 안 하죠. 네. 이 신익기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의 권자, 왕, 내 권자에 도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동지적 관계를 청산해야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시간에 신익기 23번 말했어요. 오늘 종 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꼴통 IT도 화났어요. 제가 노래하면 수업 끝난 줄 알았대요. 자, 반장. 나만 이용당하고. 선생님께 격려해야죠. 네, 선생님 안녕히 돌아가세요. 또 해주세요.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웅이를 부탁합니다. 히랄라를 부탁합니다. 웅이와 히랄라의 성우를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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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해, 부탁해, 부탁해. 네, 4월 5일 화요일 오늘 정오를 부탁해. 수업을 부탁해. 로 꾸며봤습니다. 네, 오늘 수업이 잘 안 됐어요, 선생님. 오늘 수업 재밌었어요. 신익기 23번. 네, 그동안 게시판에 또 많은 분들 오셨네요. 네. 호이님 오셨어요? 호이 호이? 햇님이 쌀쌀한 바람님을 살포시 밀어내시는 광주에서 옥나에 출첵합니다. 햇님하고 바람이랑 싸웠는데 햇님이 이긴 거죠? 햇님이 이겼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또 중년 아이디님 라일락은 좀 전에 찍었다고. 거봐요. 제가 이 밑에 거는 진짜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밑에 거는 정말 왜요? 우리 중년 아이디님 사진 같았어요. 왜요? 왜냐면 여기 위에 전선이 있었고 또 집도 있고 뭔가가 어디서 이렇게 출품되지 않은 사진 같았어요. 출품되지 않은 사진이요? 네, 날 것 그대로의 사진. 그렇죠. 라일락인 줄 몰랐습니다. 껌은 많이 씹었죠? 하셨어요. 라일락 껌. 그리고 수이당님 오셨어요. 네, 수이닥 프리즈님. 이 그림 뭐예요? 무슨 그림? 좋은 그림 올려주셨네요. 네, 좋은 그림 올려주셨습니다. 그림 제목 저도 모르겠어요. 검은 산. 네. 그리고 김정자님 아까 우리 비 내리는 호남선 들으시고 호이 싸 하셨네요. 네. 엘비스 333님이 좌로 3으로 3 그리고 턴 하셨어요. 이거 다 알아들으시죠? 꼴통 아이티님도 뿅 하고 오셨고요. 나타나 주셨고요. 수업 네. 시간에 자꾸 탈출 시도하셨죠? 네. 우리 저 진짜 꼴통 아이티 있어서 살아요. 이런 친구 있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캐릭터 있고 아주 훌륭합니다. 네. 네. 그리고 청포도 캔디님도 오셨어요.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남겨주셨는데 우리 청포도 캔디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캔디처럼 달달하게. 네. 또 꼴통 IT가 올려줬어요. 님이 올려줬어요. 고양이 발이라는 또 네. 시 올려주셨는데 좀 몽실몽실 포근포근 야옹구발 움찔움찔 카리스마 야옹구발.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줄 때 난 발톱을 세우기도 감추기도 한다. 잠깐 착각에 빠지는 단순한 인간들을 볼 때마다 나 또한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난 작지만 참으로 실용적인 무기를 가졌다. 때로는 장난감처럼 때로는 사냥도구로 난 내 발을 좋아한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위로를 주는 것도 모두 내 발인데 인간들은 굳이 구별하고 싶어하고 심지어 미움의 눈빛을 줄 때도 있다. 난 본능적으로 눈빛을 보고 해석하지만 실수할 때도 있다. 하지만 난 내 발을 원망하지 않는다. 최소한 감정에 솔직하며 적어도 편하지 않는 상처를 주지 않는다. 난 야옹구다. 내 발을 사랑하고 싶으면 인간들이여 가면을 벗고 나를 대하라. 그리하면 나 또한 손을 내밀어주마. 야옹 하셨어요. 우와. 고양이한테 손 좀 내밀어야 되겠어요. 네. 정말 좋은 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네. 달구지님이 조직의 두목님, 임피디님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네, 저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네. 또 노랑윤성님도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영어 한마디 뭐죠? To my embarrassment, I was born in bed with a lady. 당혹스럽게도 나는 침대에서 여자와 함께 태어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정말 당혹스러운데요? 더 당혹스럽게 들을까요? 끝곡은요. TV를 껐네. 네, 여러분들 남은 오후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오늘도 해피 메리메리 커튼을 쳤어
새빨간 네 입술 널 너무나 사랑해서 난 TV를 껐어. 새빨간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